다가오는 11월 선거에서 캘리포니아주와 LA 지역의 주민 발의안 투표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마약과 절도 범죄 처벌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법안 통과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 기준 미전역에서 4,600만 명 이상의 유권자들이 사전 투표를 마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LA 카운티에서도 100만 명 이상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미국의 항공사들이 항공편 취소와 지연에 대해 승객들에게 자동으로 환불을 해주도록 하는 규칙이 어제부터 발효됐습니다. 미전역 일부 학교에서 안전상의 이유로 학생들의 크록스 착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10만 달러의 상금이 걸린 유령 목격담 이벤트가 열리면서 소셜미디어상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Kia, movement that inspires. 변치 않는 신념과 열정. 리차드 호프만. Life is full of trouble. Whenever you need my help, I will be there. 신념을 실천하는 사람을 믿습니다. UCLA 법대 1250만 불 초대형 승소. 천재그룹 맨사 회원. I'm Richard Hoffman. Let me help you. 리차드 호프만 법률 그룹 323-782-860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9일 첫 소식입니다. 미국 대통령을 선출하는 오는 11월 선거에서 캘리포니아주와 LA 지역에서는 주민들의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 발의안 투표도 실시되는데요. 특히 도시 치안 불안과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이와 관련한 법안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11월 대선에서 투표에 붙이는 캘리포니아주의 법률 개정안인 주민 발의안은 총 10개에 달합니다. 세금이나 집값 등 실생활과 관련한 중요한 사안들을 다루고 있으며 주민들이 직접 찬반 투표를 통해 관련 법안을 수정하거나 새롭게 제정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법안은 주민 발의안 36입니다. 마약과 절도 범죄에 대한 처벌을 기존보다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으로 앞서 실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주민 대부분이 이 법안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니, 세상이 지금 무섭잖아요. 그때서 와서 잡아갖고 갔는데 이틀 만에 내보내는 경우가 어디겠어요. LA 카운티 이제 검사장 선거가 또 굉장히 핫토픽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최근 여론조사가 보면 조지 가스콘 현직 검사장의 상대방 후보인 네이튼 하크맨이 거의 여론조사에선 30% 앞서고 있습니다. 그만큼 LA 카운티에 있는 주민분들이 치안에 대한 걱정을 많이 갖고 계시고 지금의 시스템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으십니다. 오는 2026년까지 최저임금을 18달러까지 인상하는 내용의 주민 발의안 32, 그리고 주택임대료 통제권에 관한 정부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주민 발의안 33의 경우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통과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노숙자 문제나 주택난 그리고 공공시설 개선 등을 위한 법안들은 주민들의 세금 인상과 맞물려 있는 만큼 의견이 갈리는 양상입니다. LA 카운티에선 노숙자들에 대한 지원과 정신질환 문제 해결을 위해 카운티 지역에 판매세를 올리는 법안이 상정돼 있지만 너무 어렵게 사는 사람들 더 어렵게 하지 말고 세금을 더 내서라도 뭘 해서라도 도와주면서 해결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갖다 버려요?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증세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도 만만치 않아 찬반 논란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A 같은 경우에는 이 판매세를 0.5센트를 이제 통과가 되면 인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0.5센트를 가지고 모아서 이런 정신질환을 겪고 계시는 LA 카운티 주민분들을 좀 돕자라는 취지를 있고요. 이외에도 현행 5명의 임명직으로 구성된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자리를 9명으로 증원하고 이를 선출직으로 바꾸는 내용의 메저 G는
통과될 경우 기존보다 다양성이 확대되면서 한인뿐만 아니라 아시아계 정치력 신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대선이 일주일 남은 가운데 이민자 문제가 다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해리스를 비난하며 이민 범죄 조직에 자산을 압류해 범죄 피해자를 돕겠다고 선언했고, 해리스는 트럼프의 찬조 연설자가 한 이른바 쓰레기섬 발언을 쟁점화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재용 특파원입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플로리다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불법 이민 범죄 조직과 마약 카르텔의 자산을 압류해 그 돈으로 피해자를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리스가 국경 문제를 방치했다며 거칠게 비난했습니다. Kamala's cruel and immoral actions on our border are actually disqualifying, in my opinion. She's unfit. 월가에서 경제가 좋다고 말하는 건 자신이 당선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해리스 측은 트럼프의 뉴욕 유세에서 나온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찬조 연설자로 나온 한 코미디언이 미국령 푸에르토리코를 쓰레기 섬으로 언급한 부분입니다. There's literally a floating island of garbage in the middle of the ocean right now. Yeah, I think it's called Puerto Rico. 이 밖에도 흑인과 이민자를 비하하는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발언 자체도 문제지만 미국 내 푸에르토리코 출신 이주민이 600만 명에 이른다는 점이 대선 향방의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특히 핵심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에만 40만 명 이상이 있기 때문에 1~2% 차이로 승패가 갈릴 경우 결정적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즉각 쟁점화를 시도했습니다. 해리스는 트럼프가 분열에 집착한다고 비판했고, 푸에르토리코 이민자 출신인 오카시오 코르테즈 하원 의원은 증오 집회라며 트럼프는 평등을 믿지 않고 자신에게 충성하는 사람들만 생각한다고 정조준했습니다. No, he's not talking about U.S. citizens. He's talking about who he believes is loyal enough to Donald Trump, and that's who he considers an American. 트럼프 측은 문제의 농담이라고 표현하며 트럼프의 시각이나 입장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지만 불과 일주일 남은 대선에서 중대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해리스는 잠시 후 백악관이 보이는 앨립스 공원에서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트럼프의 뉴욕 집회처럼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기 위한 마지막 승부수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현재 미 전역에서는 4분의 1 이상의 유권자들이 사전 투표를 마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플로리다 대학교 선거연구소에 따르면 오늘 오전 기준 4,600만 명이 넘는 미국인들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2천만 명이 우편 투표를 이용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는 420만 개의 우편 투표 용지가 접수되면서 캘리포니아주 전체 유권자 중 21%가 투표를 마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가운데 LA 카운티는 13%, 벤츄라와 오렌지 카운티는 22%가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ll voters in LA County have been mailed vote by mail ballots. We have received over 900,000 voted vote by mail ballots back, and probably within the next couple of days we'll clear the 1 million mark. So there's a lot of voter activity going on with regard to vote by mail ballots. 한편 LA 카운티 전역에서는 122곳의 투표소가 운영 중인 가운데 유권자들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우편이나 투표함을 통해 투표할 수 있으며 가까운 투표소는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 대선을 앞두고 미국의 소비자들은 향후 미국의 경기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조사단체 컨퍼런스 보도에 따르면 10월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는 108.7로 한 달 전보다 9.5포인트 올랐습니다. 이는 지난 1월 이후 9개월 만에 최고치이자 2021년 이후 가장 큰 상승폭입니다.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이 향후 경기를 낙관적으로 보는 만큼 연말 소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대선을 앞두고 견고한 고용시장 데이터 등 미국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는 자료가 발표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높은 물가와 금리 때문에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이 남아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의 항공사들이 항공편이 취소되거나 지연될 경우 승객들에게 자동 환불을 하도록 하는 연방 규정이 어제부터 발효됐습니다. 연방교통부에 따르면 항공사들은 앞으로 항공편이 취소되거나 일정 시간 이상 지연될 경우 승객들에게 자동으로 즉시 전액 환불을 제공해야 합니다. 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항공사와 항공권 판매 업체는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7일 이내에, 기타 결제 수단일 경우 20일 이내에 환불을 처리해야 합니다. 특히 당국은 승객이 수락하지 않는 한 항공사 측이 바우처나 여행 크레딧 등의 다른 수단으로 환불을 진행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승객들은 수화물이 분실되고 국내선의 경우 12시간 이내, 또 국제선의 경우 최대 30시간 이내에 수화물을 받지 못할 시에는 위탁 수화물 요금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 대규모 추가 예산을 투입합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오늘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 주 전역에 100개의 커뮤니티를 대표하는 37개 지역에 총 8억 2,700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LA시의 경우 3억 8,036만 달러가 배정됐으며 리버사이드는 2,135만 달러, 그리고 샌버나디노는 1,182만 달러를 배정받게 됩니다. 이번 기금은 캘리포니아주의 노숙자 주택과 지원 예방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하고 보조금을 전달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한편 주정부는 이 예산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자금 사용에 대한 철저한 보고와 관리 책임을 부과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전역에서 일부 학교들이 학생들의 크록스 착용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지아주의 레이크시티 초등학교는 학부모들에게 자녀들의 크록스 착용을 금지하는 복장 규정 안내문을 발표했습니다. 학교 측은 샌들과 유사한 고무 재질의 신발인 크록스는 학생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지만 최근 학생들이 크록스를 신고 넘어져 다치는 일이 잦아지면서 안전상의 이유로 조치를 내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플로리다주의 한 중학교 역시 복장 규정에 안전한 신발을 신어야 한다며 앞이 트인 신발과 슬리퍼, 샤워용 슬리퍼도 금지된다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크록스 신발은 장시간 착용할 경우 발 건강에 해로우며 특히 활동량이 많은 학생들이 신을 경우 지지력이 좋지 않아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조지아주를 포함해 현재까지 12개 주에서 수십여 개 이상의 학교들이 비슷한 이유로 크록스 착용을 금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렌초 팔로스 버디스 지역에서 산사태 피해를 입은 주택 소유주들을 돕기 위해 시정부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렌초 팔로스 버디스 시정부는 어제 긴급 타운홀 미팅을 통해 연방재난관리청과 캘리포니아주 비상서비스국과 협력해 총 4,200만 달러 규모의 자발적 주택 매입 프로그램인 바이아웃 프로그램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보상 대상이 되는 주택 소유주는 산사태 발생 이전인 2022년 12월 1일 기준으로 한 주택 감정가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매입 비용의 75%를 연방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 25%는 주택 소유주가 부담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며 시정부가 매입한 주택은 공원 등 공공부지로 영구 전환될 예정입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택 소유주는 오는 11월 4일까지 시정부에 인스펙션을 요청하고 11월 8일까지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프로그램의 신청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시정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집안 이동으로 팔로스 버디스 일부 지역에는 200채가 넘는 주택의 가스가 차단됐고 지난달은 전기 공급까지 중단된 바 있습니다. 최근 할로윈 데이를 앞두고 10만 달러 상금이 걸린 귀신 목격담 제보에 수천 개의 영상이 쏟아지면서 소셜미디어상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안용 스마트 홈기기 제조업체인 링은
보안 카메라에 포착된 유령 영상 제보를 받는 그레이트 고스트 서치 이벤트를 개최했습니다. 업체 측은 마당을 뛰어다니는 유령 강아지나 LA 한 집 앞에 나타난 귀신과 현관 앞에 앉아 음료를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미스테리한 모습까지 현재 무려 4,000개 이상의 영상이 제출됐다고 밝혔습니다. 관계자들은 접수된 영상들은 링 앱에서 받은 원본 영상이며 소비자들은 클립을 편집할 수 없는 상태라고 강조하면서 영상 속의 유령 진위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벤트는 11월 1일까지 진행되며 당첨자 중 1명에게는 10만 달러의 상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폴란드 출신의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 쇼팽이 20대 초에 쓴 것으로 추정되는 미공개 왈츠가 약 200년 만에 뉴욕 박물관에서 발견됐습니다. 뉴욕 모건 라이브러리 앤 뮤지엄은 지하 금고에서 음악 담당 큐레이터 맥클레런이 발견한 인덱스 카드 크기의 작은 원고를 분석한 결과 이 악보가 약 200년 전에 쓰인 쇼팽의 미발표 작품임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발견 당시 맥클레런은 악보에 적힌 쇼팽의 이름과 왈츠라는 필기체 그리고 독특한 악보 표기를 봤지만 실제로 쇼팽의 작품인지는 확신할 수 없어 쇼팽 연구의 선두주자인 펜실베니아 대학 교수에게 확인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원고의 종이와 잉크, 필적, 그리고 작곡 양식 등을 분석한 결과 쇼팽이 20대 초반이던 1830년에서 1835년에 쓰던 잉크와 종이 재질 등이 일치하면서 쇼팽의 미공개 작품이라는 결론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이번에 발견된 쇼팽의 왈츠는 연주 시간이 약 80초로 기존의 쇼팽 왈츠보다 훨씬 짧지만 완성도가 높은 곡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애리조나주에서 한 남성이 아버지의 시신을 수년 동안 냉동고에 보관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템피 경찰국은 한 남성이 아버지의 시신을 냉동고에 숨겼다는 익명의 제보를 받고 조사를 진행한 결과 51살의 조셉 힐 주니어가 4년 전 아버지의 사망을 신고하지 않고 시신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아버지인 힐 시니어의 사망에 대한 정부 기록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집 소유주 명의도 여전히 힐 시니어로 지난 2023년 3월까지 사회보장연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힐 주니어의 집을 수색해 냉동고를 발견했고 비닐과 테이프로 감싼 유골을 발견했습니다. 힐 주니어는 조사에서 자신이 집 소유권을 갖고 있지 않아 집을 잃을까 두려워 사망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Definitely going to be in our mind as we walk by here, so just very strange. Kind of alarming in a quiet neighborhood that something like that was just sitting there for 4 years all these times we're walking by it. 한편 당국은 현재 시신에 대한 부검을 진행 중이며 법원은 힐 주니어에게 시신 유기와 은닉 그리고 사망 신고 누락 혐의를 적용해 보석금 2만 5천 달러를 책정했습니다. 이루고 싶은 꿈이 있나요? 오늘의 도전이 PCB의 능력을 만나면 내일의 더 큰 가능성이 되니까. 오늘의 Picibility, 내일의 Possibility. PCB Bank. 세상의 모든 성공은 작은 가능성에서 시작된다. 위대한 내일을 품은 한 뼘의 가능성. PCB Bank 크레딧 카드. PCB Bank.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윤석열 대통령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하며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적 야합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양국 정상은 러북 군사협력을 규탄하고 공동 대응을 약속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특사도 조만간 한국을 찾을 전망입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통화에서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적 야합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전쟁에서 얻은 경험을 100만 북한군에 습득시키면 우리 안보에 커다란 위협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전장 상황을 관찰하면서 실효적으로 단계적인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한국과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을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조만간 한국에 특사를 파견하는 등 양국 간 전략적 협의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북한군 고위급 장성 일부가 전선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또 러시아가 북한군을 전장에 투입하기 위해 포격이나 발사 등 러시아 군사용어 100개가량을 긴급하게 교육시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내부적으로는 파병으로 인한 동요를 막기 위해 차출부대 소속 병사에게 입단속을 시키고 파병군인 가족에게는 훈련 간다라고 거짓 설명한 정황도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조치에도 파병 소식이 북한 내에서 퍼지면서 왜 남의 나라를 위해 희생하느냐, 그리고 강제 차출될까 걱정된다는 주민과 그리고 군인들의 동료도 감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오늘 모스크바에서 러시아 당국자들과 만나는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러 문제와 추가 파병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북한군 동향 공유를 위해 유럽을 방문 중인 한국 정부 대표단이 나토에 이어 이번에는 유럽연합 측을 만났습니다. 미국은 북한군 일부가 러시아 국경 최전선 지역에 이미 배치됐다고 확인했습니다. 김민찬 특파원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과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유럽 안보와 세계 평화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나토 사무총장 취임 이후 첫 공식 회동을 한 두 수장은 북한군 파병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중대한 긴장 고조 행위라고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양측은 심화하는 위협과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나토 EU 간 고위급 태스크포스도 출범하기로 했습니다. 유럽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동향을 전파 중인 정부 대표단 활동도 계속됐습니다. 어제 나토에 이어 이번에는 유럽연합을 찾았는데 EU 집행위원회 측은 외교안보 정책을 논의하는 정치안보위원회에서 회동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유럽연합 측은 우리 대표단의 동향 공유를 받은 뒤 북한과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여부 등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럽연합 측의 정보 공유를 끝으로 유럽 공식 일정을 마감한 정부 대표단은 귀국에 앞서 우크라이나를 직접 방문합니다. 우크라이나와 협력 그리고 북한군의 정보 취득 방식 등이 관건인데 이번 방문 뒤 그 수위가 구체화될 전망입니다. 북한군의 러시아 내 동선도 점점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북한군 중 소수가 이미 러시아 국경 지역 쿠르스크에 주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portion of those soldiers have already moved closer to Ukraine towards Russia's Kursk Oblast near the border with Ukraine, approximately a couple thousand, with a smaller number already present in the Kursk region. 다만 전선에 있는 북한군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아직 불분명하다고 했습니다. 일부 외신에선 북한군이 전투에 이미 투입돼 사망자도 나왔다고 보도했지만 공식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베를린에서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가족 여행을 가장해 한국으로 마약을 들여온 뒤 전국에 유통한 마약 조직원들이 구속됐습니다. 기내 수화물은 사실상 전수조사가 어려운 허점을 노려 4차례나 세관을 통과해 마약을 들여왔습니다. 이재우 기자입니다. 33살 남성이 커다란 여행 가방을 끌고 아내, 자녀들과 함께 집에 돌아옵니다. 가족끼리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모습이지만 배낭엔 마약이 들어 있습니다. 이 남성은 총책에게 지시를 받아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마약을 국내로 들여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내 세관의 검색은 단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위탁 수화물과 달리 승객이 직접 소지한 채 항공편에 탑승하는 기내 수화물은 국내 반입 시 엑스레이 검사를 통과하지 않는 허점을 노린 겁니다. 필리핀 항공에서 엑스레이 검색대를 거쳐가지고 통과를 하고 나면 인천공항에서 선택적
이제 검색을 진행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아이들을 손을 잡고 배낭을 메고 들어오면 걸리지 않을 것 같은. 관세청은 자체 추적 기법으로 기내 수화물을 검사하지만 연간 입국자가 3천만 명이 넘는 상황에서 전수 검사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남성은 이렇게 들여온 마약을 야산에 숨겼습니다. 45살 여성 등 2명은 숨겨놓은 마약을 소분해 판매책인 21살 남성에게 전달했고 판매책 남성은 약속한 비밀 장소에 마약을 두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유통시켰습니다. 경찰은 마약 밀반입 등의 혐의로 마약 조직 일당 4명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를 통해 모집돼 서로 존재를 모른 채 신원 미상의 총책 지시로 밀반입과 유통, 운반으로 역할이 나뉘어 조직적으로 마약을 전국에 팔아넘겼습니다. 밀반입한 마약은 필로폰 6.6kg, 케타민 803g 등으로 30만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며 시가로는 35억 원 상당입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시중에 유통하지 못한 필로폰 3.2kg, 케타민 803g을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아직 검거되지 않은 총책 등 윗선과 나머지 운반책과 매수자 등을 쫓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일본 도호쿠 전력이 오나가와 원자력 발전소 2호기 원자로를 13년 만에 재가동했는데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피해 지역의 원전이 다시 가동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나가 원전 2호기는 동일본 대지진의 진원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원전으로 당시 쓰나미가 덮쳐 원자로 지하가 물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도호쿠 전력은 원전 재가동을 위해 안전 대책을 마련하는 공사를 시작해 최고 23.1m의 쓰나미에 대비하기 위한 800m 길이의 방조제도 새로 지었는데요. 이르면 다음 달 7일부터 발전을 재개해 12월에는 상업용 운전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반도지형에 있는 오나가와 원전에서 자연재해와 동시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주민 대피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일본 정부는 원자력이 재생에너지와 함께 탈탄소를 위해 중요하다며 안전성 확보를 대전제로 최대한 활용을 추진해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CTV 영상에 등장한 곰 한 마리,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뭔가를 끌고 가는데요. 바로 쓰레기통입니다. 뒷다리로 서서 앞발로 손잡이를 잡은 모습이 꼭 사람 같은데요. 영상 속 곰은 쓰레기통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 이웃집 마당에서 쓰레기를 뒤져먹고는 사라졌다고 전해집니다. 다음 날 아침에도 쓰레기통을 훔치려 시도했지만 사다리와 의자에 걸려 넘어지면서 실패했다고 하네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Kia, movement that inspires.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평화의 소녀상에 장난스럽게 입을 맞추는 등 우리나라 곳곳에서 사고를 치고 다니는 외국인 유튜버. 공분을 사다 못해 행인에게 폭행까지 당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엔 아베 전 일본 총리의 사진을 들고 망언을 쏟아냈습니다. 조니 소말리라는 이 유튜버는 그동안 한국에서 평화의 소녀상 뽀뽀를 비롯해 길거리와 편의점 등 곳곳에서 민폐를 끼치고 다녔고요. 결국 라이브 방송 중 행인에게 폭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소말리의 유튜브 계정은 여러 건의 신고로 삭제됐고 부계정만 남은 상태인데요. 이번에는 서울 용산구 통일교 본부 앞에서 아베 전 일본 총리 사진을 들고 있는 모습을 부계정 게시판에 올렸고요. 아베 신조, 당신에 의해 한국인을 물리쳤다고 적어 또다시 공분을 샀는데요. 성난 누리꾼들은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고요. 일부 유튜버들은 가만두지 않겠다며 그를 찾아다니고 있는데요. 온갖 민폐를 끼치고 출국하는 그를 붙잡기 위해 공항에서 대기까지 하고 있다고 하네요. 다르게 생긴 사진 속 두 여성, 사실은 같은 사람인데요. 약 2억 원을 들여 7년간 25번의 성형을 한 일본 유명 인플루언서가 자신의 성형 전 모습을 SNS에 공개해 화제입니다. 운전면허증과 여권, 학교 졸업앨범 등에 있는 사진 속 그녀.
지금 모습과는 많이 달라 보이는데요. 그녀가 거금을 들여 이렇게 성형을 한 건 어릴 적부터 친구와 지인들에게 외모 지적을 숱하게 받아 괴로움이 컸었고요. 이상적인 외모를 가져야 자신감이 생길 거라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16살 때부터 일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모은 돈으로 성형했고요. 그 결과 인생이 바뀌었다며 나 같은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싶어 과거 사진을 공개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누리꾼들은 성형 홍보가 아니냐는 의견과 함께 자기 만족이다, 나중에 아이는 혼란스러울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베트남에서 패러글라이딩을 하던 남성이 착지를 시도하다 전선에 매달리는 사고가 벌어졌는데요. 감전 위험 때문에 구조도 쉽지 않았습니다. 패러글라이딩 장비를 착용한 채 전선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남성. 지난 20일 베트남 서북부 호아빈에서 포착된 영상인데요. 낙하산 줄은 35kV급 전선에 걸려 있어 구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구조당국은 고민 끝에 전선에 흐르는 전력을 모두 차단했는데요. 인근 마을 전체가 1시간 이상 정전됐습니다. 남성은 큰 부상 없이 구조되긴 했지만 대가도 톡톡히 치러야 할 상황인데요. 비행 허가를 받지 않은 게 확인돼 당국이 벌금 부과를 검토 중인 걸로 전해졌고요. 전력회사에 손해를 끼친 데 대한 책임도 져야 할 상황입니다. 중국 산둥성인데요. 소 한 마리가 흰색 차 한 대를 끌고 느릿느릿 도로를 걸어갑니다. 차에 적은 한자, 사기, 속았다는 뜻인데요. 항의 시위를 벌이는 거겠죠. 네, 차주가 중고차 거래 플랫폼에서 테슬라 전기차를 샀는데 충전하려고 해도 경고 메시지만 뜨는 바람에 차를 몰지 못했고요. 중고차 회사와 테슬라 측에 항의도 해봤지만 소용이 없어 결국 거리로 나선 거라는데요. 시위 효과를 본 걸까요? 중고차 회사 결국 차주에게 차량 구입 대금을 돌려준 걸로 알려졌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10월 29일 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